네, 여러분, 오늘은 액세스 두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9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신 분께서 못 푼 내용들 질문 주셔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어플라이 필터 같은 경우는 기존 영상에 있기는 한데 와일드카드 작성하는 걸로 문제 나왔다고 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기존 영상 검색하셔도 영상이 2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트링 카운트 이어 함수 가지고 특정 문자를 반복시키도록 하면서 조건으로 이어 함수를 사용하게끔 나온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도 또 스트링 함수랑 카운트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 함수를 더해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복원을 해봤습니다. 자, 어플라이 필터 먼저 보실게요. 봉사정보 조회 폼의 CMD 조회 버튼을 누르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문자를 포함하는 기관명을 조회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시오 했어요. 우리 어플라이 필터 같은 경우는 매크로로도 작성이 가능한 조회 속성 명령어라서 매크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우리 보고서 조회 속성은 필터, 레코드 소스, 레코드 셋 클론, 어플라이 필터 4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플라이 필터가 제일 문법이 간단해서 금방 하실 수 있고 요 밑에 미리 적어 놓기도 했어요. 조건에 포함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like 연산자로 와일드카드 별 사용하도록 나온 문제예요. 지금 곧바로 작성해 볼게요. 봉사정보 조회 폼에 그랬으니까 우클릭 디자인 보기 조회 버튼 클릭하면 조회 버튼 여기 하나밖에 없죠. 이름 정확히 확인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옆에 속성 시트 뜨는 거 보고 이름이 CMD 조회로 되어 있는지 확인 정확히 해주시고요.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문자를 포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상자 눌러보니까 TXT 조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이 상자 TXT 조회 컨트롤에 기관명 중에 요양이란 단어로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양이라고 입력하고 조회를 딱 누르면 여기 기관명에 요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다 뜨도록 하고 싶은 거죠. 정확한 이름을 입력해서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문자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일부분만 써도 그 문자를 가지고만 있으면 조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별 써야 되는 거죠. 와일드카드 별 쓰려면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 like.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북으로 들어가서 조회 버튼에 이벤트를 줄 거니까 조회 버튼 선택하시고 이벤트 온클릭 오른쪽 끝에 점점점 이벤트 프로시저 했으니까 코드 작성기 하셔야 되죠. 더블 클릭. 자, 프로시저 창 떴고요. 버튼을 누르면 docmd 점 하면 뜨죠. 어플라이 필터가 이제 ABC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곧바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화살표키 눌러서 파란색으로 선택이 됐을 때 키보드 탭키. 자, 어플라이 필터는 등호 필요 없다 그랬죠. 한 칸 띄면 필터 네임이 떠요. 우리 근데 필터 할 게 아니라 그냥 조건만 입력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쉼표 찍어주고 필터를 건너뛰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condition, 조건식 쓰는 부분에 기관명이 내가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값과 비슷한 거라는 의미로 와일드카드 별에 like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문자를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로 따지면 비슷한 걸 찾으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조건식 쓸 때는 큰 따옴표, 필드명, 기관명이 같다? 아니죠. 비슷한 거. like 그 명령 앞뒤는 한 사이뜨기 꼭 해주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별,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앰퍼샌드도 앞뒤에 꼭 사이뜨기 해주셔야 돼요. 한 칸 띄고 컨트롤 이름은 txt 조회 한 칸 띄고 앰퍼샌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별,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자, 어플라이 필터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나죠. 뒤에 이어지는 짝꿍 같은 거 없어요. 필터는 2줄, 레코드셋 클론도 2줄로 써야 되는데 얘는 한 줄로 짧게. 자, 작은 따옴표가 왜 쓰는지 모르시면 보고서 조회 속성이란 영상 검색해서 보셔야 돼요. 기초 영상을 먼저 보셔야 여기에 지금 작은 따옴표를 왜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폼에 돌아가서 더블 클릭하고 요양이라고 쓰고 조회 버튼 누르면 요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값들이 다 뜨죠. 자, 지금은 문자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쓰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만약에 숫자다. txt 조회 상자 안에 써야 되는 값도 숫자, 기관명도 숫자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필드명은 컨트롤 이렇게만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단어랑 정확히 일치하는 텍스트를 조회해야 된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고 이 작은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건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 대신 샵 써서 이거 날짜입니다 라고 액세스한테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쓴 건 포함하는 그랬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별을 썼고 그 와일드카드를 쓰려면 like라는 명령어 같이 써야 되는 거. 문법 4가지 우리 보고서 조회 속성 영상으로 꼭 기초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플라이 필터로 이벤트 프로시저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쿼리 만드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봉사 내용 기록 테이블과 한바 학생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봉사 횟수 조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했어요. 쿼리의 이름은 봉사 횟수 조회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조건은 봉사 날짜 2022년도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거고요. 이어 함수, 스트링 함수, 카운트 함수 사용 그랬어요. 우리 스트링하고 카운트 사용하는 문제는 기존 영상에도 있어요. 한 가지 이어 함수를 같이 추가하도록 물어보셨기 때문에 새로 영상을 찍었어요. 자, 일단 성명, 학과 2개가 뜨는데 그 옆에 봉사 횟수라는 게 별표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봉사를 몇 번 했는지 횟수를 별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별표를 반복하기 위해서 스트링 함수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스트링 함수는 엑셀에서 하실 때 리피트 함수처럼 내가 입력한 숫자만큼 특정 값을 반복해서 출력해주는 역할이에요. 카운트는 개수 세는 함수죠. 스트링 안에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카운트 함수로 봉사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서 써줄 거예요. 자,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인수로 숫자를 써주고 두 번째 인수로 반복할 값을 써주면 앞에 적힌 숫자만큼 뒤에 값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는 액세스에서는 필드 값 써주면 그 필드에 입력된 개수를 세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에 숫자가 입력될 자리에 카운트를 써주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부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날짜 2022년도라는 조건을 하나 더 줬기 때문에 사용하실 건데 옆에 캡처 그림 보니까 봉사 날짜 필드는 없어요. 그러면 안 보이도록 표시 체크 박스를 해제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작성을 해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용하셔야 되는 테이블 2개, 봉사 내용 기록, 한바 학생 명단.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다시 필요하기 전까지 닫아놓고요. 일단 그림에 보이는 거 차례대로 더블 클릭해볼게요. 성명, 학과. 자, 봉사횟수. 봉사횟수라는 필드는 없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트링하고 카운트를 이용해서. 식이 길어질 거니까 저는 칸 미리 넓혀놓고 쓸게요. 자, 이름표 먼저. 봉사횟수 콜론. 여기까지가 이름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콜론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해야 되는 함수. 스트링 괄호 열어서 첫 번째 숫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카운트. 자, 괄호 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필드 적어줘야 되죠. 어떤 필드의 개수를 세면 이 사람이 봉사를 몇 번 했는지를 정확히 셀 수 있을까요? 우리 테이블부터 골라볼까요? 학생 명단 테이블, 봉사 내용 기록 테이블 중에 내가 봉사를 몇 번 했는지 횟수를 셀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봉사 내용 기록일 확률이 더 높겠죠. 학생 명단은 뭐예요? 그냥 학생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건데 내가 봉사를 몇 번 했고 어디서 했고에 대한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봉사 내용 기록 테이블에 있겠죠. 자, 그럼 이 테이블 중에 내가 봉사를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주고 싶어요. 기존에도 쿼리 만들 때 항상 어떤 거의 개수를 세려면 기본 키 또는 중복될 수 없는 값 위주로 해주시라고 했었죠. 자, 봉사를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봉사 코드의 개수를 세면 정확히 셀 수가 있겠죠. 봉사 코드는 그 봉사를 해야지만 발생되는 코드 번호잖아요. 심지어 기본 키 설정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려면 봉사 코드 개수를 세면 몇 번 봉사를 했는지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학번하면 안 돼요? 학번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더 가까울 것 같은 걸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거죠. 저는 봉사 코드 개수를 세면 정확하게 봉사 몇 번 했는지 개수를 세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제가 기본키로 설정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봉사 코드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번이 나의 고유값이니까 중복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학번 쓸래? 라고 하시면 쓰셔도 돼요. 다만 그게 시험에서 맞게 되는지 안 맞게 되는지에 대한 채점 결과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일 안전하게 봉사 코드로 하려는 거죠.
되시죠? 봉사 코드 괄호 닫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디귿자 괄호, 그걸 대괄호라고 하는데 대괄호를 적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조건부 서식할 때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 안에 적는 게 아니라 아래 조건에 적을 때 필드라는 의미로 대괄호를 꼭 적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함수 안에 작성할 때는 얘가 알아서 필드 괄호를 써줘요. 제가 엔터를 치면. 그래서 안 적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적고 싶으시면 적으셔도 돼요. 적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적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필드명이나 테이블명한테 대괄호 적는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쉼표. 보니까 가운데 비어있는 별 특수문자를 삽입해야 되죠.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미음 누르고 한자키, 7번의 별표가 있죠. 7, 큰 따옴표, 괄호, 엔터. 그럼 봉사 코드에 디귿자 괄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아직 연도 조건 입력 안 하고 실행했을 때 보세요. 이 에러 메시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성명식이 집계함수의 일부로 쿼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약 눌렀을 때 이걸 묶는 방법,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함수 작성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되도록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 계산식을 결과값으로 보여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떠요. 되시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이 떴어요. 그래서 조건 하나가 더 있죠? 봉사 날짜가 2022년도인 데이터만 표식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봐야 되는데 봉사 날짜가 연월일이 같이 있는지 이어 함수를 쓰라고 나왔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봉사 내용 기록 탭을 열어봤더니 봉사 날짜는 역시나 연도랑 월이랑 일이 다 적혀 있네요. 그럼 봉사 날짜 중에 이어 함수로 연도만 추출을 하고 2022인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테이블은 항상 확인하셨으면 꼭 닫아주시고요. 다시 쿼리에서 우클릭 디자인 보기 수정 상태로 들어가서 옆에다 조건을 써줄 건데 지금 보시면 결과로 출력되면 안 되니까 이 표시는 해제된 채로 입력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크될 텐데 다시 해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 함수 적어야 되니까 이어 괄호 열고 필드 이름은 여기 봉사 날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디귿자 괄호 대괄호 자동으로 써졌죠. 그 다음에 조건에 2022 숫자만 분리된 거죠. 이어 함수 썼기 때문에. 그래서 큰 따옴표 안 써도 되고요. 자, 대신에 표시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묶는 방법이에요. 얘가 기준이 될 거예요. 봉사 날짜 이어 함수로 연도 뽑아온 다음에 2022년도 조건으로 준 거 기준으로 줄 거예요? 아니죠. 조건 중에 하나로 주는 거죠. 2022년도 것만 보이게 해줘 라는 필터를 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요약을 조건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시험지에서 제시한 캡처 이미지와 똑같은 결과가 떴고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죠. 컨트롤 S. 쿼리의 이름은 봉사 횟수 조회 엔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냥 조회 쿼리죠. 업데이트 쿼리, 삭제 쿼리, 추가 쿼리는 문제에서 실행하시오 라는 얘기 없으면 요즘은 실행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자꾸 시험 떨어지시는 분들이 답변 받으신 결과를 보면 원본이 손상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받으셨어요. 원본이 손상될 일이 테이블에서 나는 작업하라는 것만 했고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원래 2021년도 전까지는 업데이트 쿼리, 삭제 쿼리, 추가 쿼리를 실행을 했어도 됐었거든요. 어차피 삭제 쿼리는 한 번 실행하면 삭제되고 더 이상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추가 쿼리도 한 번 추가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되지 않으니까 괜찮고 업데이트 쿼리는 수정이 계속 되니까 딱 한 번만 실행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원본이 손상됐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이후부터는 테이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데이트 쿼리, 삭제 쿼리, 추가 쿼리는 실행하시오 라는 말이 없으면 실행하지 않고 저장만 하시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조회만 하는 쿼리고 실행을 마음껏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테이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쿼리들 걔네들은 문제에서 실행하시오 할 때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액세스 문제 보셨고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원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 안녕.